지난 8월 6일 제 유튜브 채널에 현대 코나 45,000km 주행한 오너분 인터뷰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영상이라 생각되네요. 영상 못 본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 코나 전기차 오너분께서는 2018년 9월에 코나 전기차 신차 구매 계약을 했고요. 그해 12월에 코나 전기차를 인도받으셨다고 합니다. 구매했을 당시 가격은 세제 혜택 모두 포함해서 3,1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너분께서 얼마 전에 차를 중고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중고차로 판매할 때 주행거리는 이미 5만 km를 넘으신 상태였고요. 2,700만원에 매매상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독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기존 가솔린, 디젤, 승용차 대비 연료비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더군다나 코나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 될 정도로 긴 편이고요. 동력 성능도 0-100 7초 정도로 빠른 편이죠. 그런 메리트가 있음에도 왜 이분은 코나 전기차를 중고차로 매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1년도 안 되어 차를 다시 중고차로 되판 이유 첫 번째는 내연기관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겪은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른 계절보다 많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에어컨 가동할 때보다 겨울철 히터를 가동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운행 시 불안과 함께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기존 가솔린, 디젤차 대비 비싼 이유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배터리 파손되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실상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생산되는 전기차는 사실상 배터리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가격 비중이 높죠. 코나 전기차의 경우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높은 과속 방지턱 잘못 넘거나 오프로드에서 바닥이 심하게 끓겨 배터리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서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코나 전기차가 주행 중 하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배터리가 파손됐다고 올라온 사례가 있는데요. 배터리 교환 가격이 무려 2,36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행 중 하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파손은 제가 알기로는 보험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가솔린, 디젤차의 경우 차체 바닥에 긁히거나 찍혀도 주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차로 오프로드 주행하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2020년부터 충전 전기료가 인상될 예정이거나 무료로 운영되던 관공서 충전소가 곧 유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전기차 충전 요금은 킬로와트당 173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소 요금은 이보다 좀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관공서 충전소 상당수가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오너분이 종전에 소유한 아반떼 MD 가솔린 대비 연료비를 90% 이상 아끼셨다고 하는데요. 연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 대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전기 충전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충전소에서 무료 충전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충전 시 유료로 지불해야 한다네요. 참고로 오너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료로 운영되는 충전소라도 낮하고 심야 시간 충전 요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당연히 심야가 더 저렴합니다. 네 번째, 충전 속도가 가솔린, 디젤차 연료 주유하는 속도보다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급속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빠르지만 배터리가 90% 이상 충전되면 완속으로 자동 전환되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횟수가 많을수록
배터리 수명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완속은 배터리 수명이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급속 충전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죠. 그리고 5번째, 너무 조용해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은 문제없는데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 보행자들이 자동차가 온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차주분께서는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을 적지 않게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오너분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죠. 참고로 이 코나 차주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전기차를 팔고 내연기관 차량을 다시 구매하거나 구매할 예정인 다른 전기차 차주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전기차를 소유한 적 없거나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아직은 많고요.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전기차를 왜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지 말이죠. 저도 전기차를 구매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다만 전기차가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시 느린 충전 속도와 비싼 수리비 등의 단점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전기차를 여러 번 시승해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후회 없이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나 차주분께서는 전기차 중고로 팔고 현대 투싼 AWD를 구매하셨는데요. 유류비 부담이 높고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요금 할인 혜택도 못 받지만 전기차 타면서 겪은 단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